내 생의 마지막 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요즘 갇혀 지내시려고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제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티격티격 살던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글쎄 남편이 부인 배 위에다가 다리를 척하니 올려놓지 뭐예요. 근데 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 저리 비켜, 무거워 죽겠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하는 말이요, 이 사람아 내 온몸이 다 올라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만 이까지 다리 하나가 뭐가 무거워.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요, 글쎄 그때야 가운데 다리가 중심을 딱하니 받쳐주니까 안 무거웠지. 그러지 뭐예요. 네, 이렇게 둘이는 마주보고 웃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부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닌 경우가 있지 뭐예요. 바로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9대 왕인 성종 임금님 때 일입니다. 성종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산군 하면 다 아시죠? 바로 성종이 연산군의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윤씨성을 가진 중전이었습니다. 중전이었지만 그 중전이 폐비 윤씨가 된 사연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종은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요 후궁이 아주 많았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중전마마 정부인이 3분이셨고요 후궁이 10명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성종은요 조선을 개국 이후에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성종에게는요 주요순 야걸주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요 낮에는 요순 인군 같은 성군으로 정사를 보살피고요 밤에는 술과 여색을 아주 좋아한다는 뜻의 그런 별명, 주요순 야걸주라고 합니다. 중전 윤씨는요 그 시대 여인과는 좀 다르게 사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던 성격이었어요. 초창기 때는요 임금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욕심이 점점 많아졌어요.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중전 윤씨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전 윤씨의 생일인 6월 1일이었죠. 중전은 생일이면 대소신료들로부터 보통 선물과 인사를 받는 게 관례인데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요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물리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아프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져서 그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던 왕이 본인의 처소를 방문해 주기를 기대해서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그날은요 목욕도 재개하고요 음식상도 아주 맛있게 멋들어지게 차려놓고 밤늦게까지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임금은 중전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중전은요 상궁을 통해서 임금의 행방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궁으로부터 어느 처소에 갔다는 말을 듣고는요 그 처소로 가자고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상궁이 뜯어 말려도요 중전 윤씨는 후궁의 처소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궁 처소에서 방문을 열어 제꼈죠. 그런데 방문을 탁 연 순간요 후궁과 다정하게 술상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앉아있는 임금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거를 본 순간 열이 너무 받았겠지요. 그래서 중전 윤씨는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 자기 성미에 못 이겨서요 임금한테 다가가서 손으로 임금의 얼굴, 예전에는 용환이라고 했었죠. 얼굴을 손으로 확 핥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중전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들로 임금으로부터 눈밖에 났던 중전은요 근 다음날 생일 다음날 바로 벌 바깥으로 쫓겨나서 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패비 윤씨 소생인 연산군이 궁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도 해야 하고 그래서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서 패비 윤씨가 궐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아오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패비 윤씨는 정말로 반성하고요, 죄인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패비 윤씨를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성종의 어머님, 즉 중전의 시어머님인 인수대비가 먼저 그 보고를 받다 들고는요, 성종에게 패비 윤씨가 사치와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패비 윤씨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성종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진노하게 됐죠. 그리고 패비 윤씨에게 바로 사약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패비 윤씨는요, 궁궐에서 왕이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본인이 보기가 되는 기쁜 소식인 줄 알고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사신을 맞이했지 뭡니까? 그런데 사신이 들고 온 건 자신의 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고요, 사약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전은요, 패비 윤씨는요, 사약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어요.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때 본인이 입었던 저고리에 온통 피를 다 묻히고 죽었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씨의 친정엄마 신씨가요, 그 저고리를, 피가 잔뜩 묻은 그 저고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산군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연산군에게 그 엄마의 저고리를 전달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피바람이 궁궐에서 한번 몰아칩니다. 네, 자기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약까지 받아야 했던 조선시대의 기구한 패비 윤씨의 삶을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알던 노래 중에 유상록 씨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막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한 구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을 그리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갈 그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죽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에 멍을 남기고 잊혀 달란 말을 남기고 내게서 떠나간 사랑 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사랑. 애틋하게 너를 불러보지만 대답 없는 임금님,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했는데 가슴에 멍을 남기고 죽어 달란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간 사랑 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사랑. 한 남자를, 지아비를, 남편을 사랑하다 죽어가야만 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